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엔 진짜 바꿔야지 다짐하면서 달력을 펼쳐보고는 이번 주는 너무 바쁘니까 다음 주엔 일이 몰려 있으니 다음 달에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그 경험. 변화를 결심할 때마다 그 일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는 게 문제입니다. 온전한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당장 여력이 없으니 일정만 확인하다가 결국 나중에 하자면서 차일피일 미루어 온 거죠. 오늘 소개할 책 류시안의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다. 티끌 모아 태산. 매일 짬을 내 나와 잘 지내는 방향으로 뇌파를 조정해보는 것, 그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책은 내용이 정말 좋아서 오늘은 전반부, 다음 편에서 후반부를 다룰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유리 멘탈과 이별하는 연습. 첫 번째, 자신을 올가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우리는 습관처럼 비난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역시 난 안 돼. 또 이러네. 이 생각이 문제인 이유는 한 번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추적 사고라고 합니다. 되새김질처럼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고 정지 기술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머릿속에 빨간 일시정지 버튼을 떠올리는 겁니다. 생각이 더 뻗어나가기 전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빠른 이탈 주의력을 다른 방향으로 확 돌려버리는 방법입니다. 음악을 틀거나 물 한 잔 마시거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세 번째, 수용입니다. 수용이란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현재 상황과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이 바로 이 수용의 핵심 방법이에요. 중립적인 태도로 상황을 바라보면 충동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고 심리적 유연성도 높아집니다. 결국 일시적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마주해야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남들 탓하지 말고 내가 유리 멘탈임을 인정하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돌아보면 내가 느끼는 불편함과 상대방이 실제로 한 말이 정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자는 멘탈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자각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3자였다면 어떻게 봤을까요? 누군가 나를 비판할 때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의견을 단칼에 부정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의 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유리 멘탈을 인정하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단단해지는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당신을 정서적 협박에 취약하게 만든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나 정말 힘들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런 말에 꼼짝없이 무너진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저자는 이를 정서적 협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에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족한 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를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해도 상대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서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표리부동은 정서적 공격의 일종이다. 아니, 괜찮아. 그냥 해. 속으로는 화가 나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 이걸 저자는 수동 공격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불만을 말하지 않고 비꼬거나 비협조적으로 행동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서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패턴이에요. 이런 행동 패턴에 빠지지 않으려면 섣불리 화를 내지 말고 심호흡으로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화가 났을 때는 화를 끓이지 말아야 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결국 수동 공격성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다섯 번째,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말아야 분노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감정을 억압할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인적 없는 해변, 파도 소리, 바람.
마음이 편해지는 그 장소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분노와 싸우는 게 아니라 분노가 지나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와 잘 지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아껴라. 우리는 가끔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대합니다. 남한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기 자신에게 서슴없이 하죠. 나는 왜 이것도 못해? 정말 한심하다. 하지만 자신을 탓하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깎아낼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살면서 어떤 일을 완수할 때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삶의 결과를 바꿉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같은 도전을 만났을 때 결과는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즐거울 때 갑자기 묘한 우울감이 스쳐도 당신이 비관적인 건 아니다. 행복한 순간에 갑자기 이유 없이 울적해진 적 있으신가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이상한 생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세요. 그러면 그 생각들은 이내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집착할수록 그 생각은 커지고 흘려보낼수록 작아집니다. 이 삶의 규율을 정하는 연습. 첫 번째,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고도 가지 않는 이유. 헬스장 결제는 했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문제는 목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저자의 처방은 명쾌합니다. 목표를 작게 쪼개세요. 최소한의 정신력과 체력으로 완수할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들고 간단한 일부터 하나씩 완수해 가다 보면 어느새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목표를 세울 때 의지력으로 유혹에 맞서지 마라. 의지력은 소모품입니다. 유혹과 정면 대결하면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환경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화를 시도할 때 문제 행동은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더 악화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당연한 과정이라는 걸 미리 알아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집착을 버리기 어려운 이유. 사실 우리가 연연하는 건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 대상에 얽힌 추억과 감정이에요. 그러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줍시다. 기억해야 할 추억은 이미 내 마음에 새겨두었어. 집착을 버리는 건 그것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것과 건강하게 작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잡념을 없애고 싶다면 주변의 잡동사니부터 치워라. 마음이 복잡할 때 방 청소를 했더니 신기하게 머리도 맑아진 경험 해보셨나요?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주변을 정리하면 뇌도 정리됩니다. 가끔은 가만히 앉아 명상하거나 자연 속에 나가 두뇌의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주세요. 다섯 번째, 부족한 건 능력이 아니라 자기 긍정이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정말 그럴까요? 서두르지 말고 화내지 말고 걸음을 늦추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찾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터넷 교류는 설탕 대용품과 같다. SNS 댓글 하나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얼마 못 가 다시 공허해진 적 있으신가요? 저자는 온라인 교류를 설탕 대용품에 비유합니다. 단맛은 나지만 영양은 없는 것처럼요. 진짜 친구와 함께한 경험은 따뜻한 추억이 되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오프라인의 연결이 진짜 연결입니다. 일곱 번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먼저 저주를 풀어야 한다. 이거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도전 앞에서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그 생각 저자는 이걸 저주라고 부릅니다. 도전을 마치면 남들도 나를 대단하게 여기겠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의 능력이 향상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습관적으로 피하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춰 그 감정과 마주하세요. 길 위에 놓인 수많은 걸림돌이 올라가는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완벽함보다 실행이 낫다.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의견과 협조를 구하고 업무를 분담해 단계적으로 완수해 나갈 때 비로소 조금씩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불완전한 실행이 낫습니다. 아홉 번째, 대충대충 살수록 염세주의에 빠지기 쉽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쌓일수록 어차피 다 소용없어라는 생각이 커집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성장을 갈망하고 자립을 추구하고 자아 실현을 원하는 욕구가 살아있습니다.
이 욕구들이 충족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한쪽으로 밀어두고 오늘은 스스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일 딱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10번째,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듯이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고질적인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난 이걸 못 고칠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로 질문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은 류시안의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 전반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말을 오늘 하루 자신에게 한 번만 해보세요. 조금씩 그 말이 행동이 되고 성과가 될 겁니다. 이 책 정말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한 편으로 끝내기가 아쉬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후반부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꼭 기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